테마 1, 테마 2 끝나고 하나 좀 어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 테마 3번 봐봐요. 3번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유효요금 및 처력. 이것도 두 문제 출제가 돼요. 특히 이제 민법 하나 하고 등기법 하나 하고 였죠. 자,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거기 1번에 한번 봐보죠. 무슨 효력이 있어요? 번등기 효력이 있네.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놓을래요? 뭐라고 써놨죠? 전국 등기 효력이라고 써놔요. 자, 번등기 효력은 번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전국 등기입니다. 전국 등기 효력. 자, 1번에 무슨 변동적 효력이 있어요? 물건 변동적 효력. 찾았어요? 예. 자, 1번 옆에다가는 요거 우리 어제 했던 거 요거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효력 시기. 효력 시기가 뭐죠? 접수하는데. 요게 바로 논점이 됩니다. 그럼 물건 변동은 뭐한테 나타난다? 접수 시. 그래서 접수한 때. 요게 별표 3개짜리입니다. 계속적으로 출제되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무슨 적 효력이 있죠? 대항적 효력. 대항적 효력은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대항적 효력은 뭐에 5개가 있어요. 임차권, 판매권,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자, 5개. 우리 시험 범위 한도 내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권, 판매권, 신탁 등기,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 여기에서 이제 매년 출제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자,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뭐가 나오죠? 순위 확정적 효력. 여기에서 논점이 있죠. 자, 아까 했던 같은 구. 같은 구 무슨 번호? 순위 번호. 같은 구 순위 번호. 자, 같은 구 순위 번호. 다른 거 무슨 번호예요? 접수 번호. 아까 이제 하나 더 했던 거, 아까 대직권 등기는 접수번호, 순위번호, 접수번호. 그럼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그냥 대접으로 그냥 끌어배우시세요. 대접. 그래서 대접. 대직권 등기가 나왔다. 그럼 순위번호다, 접수번호다. 접수번호.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숙제에 놔야 돼.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그러면 대직권 등기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대접. 그렇죠. 자, 그러면 4번에 무슨 적 효력이 있죠? 추정력. 추정력은 그거는 따로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워낙 추정력은 자주 출제돼요. 오늘 뒤에 또 다시 정리해놨으니까 쓸 필요는 없고 별표 3개. 자, 5번은 무슨 적 효력이 있죠? 점의적 효력. 점의적 효력이 점의의 추정력이에요. 점의적 효력이야. 그럼 점의적 효력은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부 취득시효. 자, 6번은 뭐예요? 공신력 부정. 7번은 뭐예요? 형식적 확정력과 후등기 저지력. 그럼 7번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놓을래요? 샘플로. 그 옆에 가로 열고 이중 전세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중 지상권은 안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돼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럼 자기가 여기 전국 등기 효력에서 하나하나 논점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기본적으로 숙지해 놓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안겨가죠. 효력 시기는 접수할 때 임차, 판매, 신탁,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 특징은 대항적 효력,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대점. 자, 추정력은 좀 이따 다시 볼 거고요. 자, 점의적 효력하면 무슨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그러면 공신력 인정 부정. 그럼 결론적으로 후등기 저지력 이중 전세권 X, 이중 지상권 X. 자, 뒷장 한번 넘겨봅시다. 자, 이 페이지 보니까 이제 추정력이 나와요. 추정력.
자, 추정력과 관련돼서 또 쓸까봐 여기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놨어요. 자, 등기에 걸리는 적법한 언인 동그라미 쳐놔요. 언인. 자, 절차 동그라미.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며, 거기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게 나오네요. 자, 실체법적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실체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이 말은 민법에 규정이 없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어디에서 인정되죠? 판례. 그렇죠. 판례.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요? 자, 추정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하게 돼요. 그럼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걸 한번 샘플을 하나 잡아 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 놓으세요. 자, 이게 참 많이 출제되죠. 자,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뭐 한다? 자, 채무자의 이익으로 뭐예요? 자, 추정한다는 겁니다. 본다가 아니에요. 특히 이거 조심해서 잘해놓을까요? 그럼 지금 기한의 이익은 누구로 이익으로 추정받아요? 채무자. 그러면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요?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그럼 누가 입증하죠? 채권자가 입증을 해요. 채권자가 입증을 한다고. 채권자가. 근데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선의하기가 있죠. 그럼 선의하기가 있으면 선의는 추정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럼 누가 입증해요?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8번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나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의 이익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요거 하나 잡고 샘플로. 그러면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하니까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채권자가. 그거 하나 딱 샘플을 하나 만들어놔요. 그래서 추정과 관련돼서 요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자 8번 출제돼서 7번이 정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 조심하고요. 자, 인정되는 등기, 권리의 등기 잘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국 등기. 그럼 전국 등기 줄쳐놔봐요. 전국 등기 줄쳐놨어요? 예, 그러면, 자, 전국 등기와 관련돼서 그 밑에다 봐요. 여기 한번 써놔봐요. 자, 주의해가지고, 마다 이렇게 참고 표시해놓고. 그러면 인정되는 경우 권리의 등기, 전국 등기. 전국 등기를 뭐라 그래요? 본등기죠. 그럼 추정력은 전국 등기 여력이에요? 예비 등기 여력이에요? 전국 등기 여력이잖아. 그러면 우리 25일 때 봐봐요. 가등기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 가등기는 단지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조심해야 돼요. 추정력은 전국 등기 효력이야. 그럼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살을 약간 붙여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특별조치법 줄쳐놔요. 자, 특별조치법에 등기화되면 강한 추정력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옆에다 써놔요. 강한 추정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조치법 나오면 강한 추정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요. 자, 추정력의 범위는 자, 행강편 따로따로 줄잖아요. 절차, 그 다음에 권리, 원인. 그러면 절차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권리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에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권리라는 것은 그 위에다 요렇게 붙여서 살을 좀 붙여요. 무슨 관계? 실체 관계. 근데 이제 요걸 해놓고 이제 형님들이 이제 확인사설을 해야 돼. 실체 관계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잡아봐. 이제 머릿속에 샘플을 하나 잡아놔요. 자, 임차권.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죠. 채권은 권리예요? 네, 권리죠. 다시요. 임차권은 채권, 물건. 채권은 권리. 권리는 실체 관계. 그럼 임차권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오케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판례는 채권에도 추정력이 미친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라는 것은 봐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지금 모르고 자꾸 이렇게 오니까 그래요. 임차권은 추정력이 미친다 그러고 나고 다음번에 까먹는단 말이야. 임차권은 채권, 물건. 채권은 뭐예요? 권리는 무슨 관계? 실체 관계. 그럼 결론적으로 임차권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그렇게 봐줘라. 자, 권리 변동에 당사자 간에도 무슨 lực 미친다? 추정력이 미칩니다. 왜 도자 동그라미잖아요. 당사자 간에도 도자 동그라미. 왜 도자로 표현했을까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 그래서 밑에 소유권 보전 등기 줄잖아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줄 찾아봐요. 자, 보존 등기는 단독이 공동이 단독이죠. 그럼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은 깨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도 이런 의미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존 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라면 그때는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존 등기 그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보존 등기 명인이 원시 취득에 의한 것이 아닌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추정력은 깨지는 겁니다. 만약에 소유권이 이전 등기라면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그 정도 의미만 잡아두면 돼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여기 6번이라고 하나 써놔봐요. 자, 이제, 자, 지금 정도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더 해봐요. 갑자기 자기가 5분의 7 하고 나서도 이상하죠. 맞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10분의 7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5분의 7이야. 분자가 커요? 부모가 커요? 분자가 크죠. 그러면 공유 지분을 더해서 분자가 크면 이거는 부실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추정력은 깨져 안 깨져? 깨진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간혹가다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5분의 4 더하기 5분의 3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걸 10분의 7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분모가 크다 그래서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래 법을 하게 되면 수치에 약해져. 민법을 잘하게 되면 학개론을 잘할 수가 없어. 학개론을 잘할 수가 없어요. 민법을 잘하면 세법을 받아 세판, 세율을 계산할 수가 없어. 원래 법을 하게 되면 수치가 약해져. 그러니까 우리 머리고, 그럼 선생님, 저는 뭐예요? 민법도 잘하고 학개론도 잘합니다. 그럼 그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사이코라는 거야. 사이코. 두 개를 잘할 수가 없어요. 머리 구조가. 그러니까 학개론을 잘하면 민법이 안 되는 거야. 민법을 잘하면 학개론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잘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머리 구조가 그렇게 돼요. 머리 구조.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나는 민법은 나오는데 학개론이 안 나와요. 그거 정상인인 거야. 정상인. 학개론은 잘하는데 민법이 안 나와요. 그거 정상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민법도 잘하고 학개론도 잘한다. 그거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뇌 구조가 그렇게 못하게 돼 있다라는 거야. 뇌 구조가. 그게 당연한 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뭐예요? 그 옛날에 그러면 인천에서 이 누님처럼 해야죠. 누님처럼. 자기는 뭐예요? 민법은 학개론이 죽어도 안 된대. 그래서 민법 80점, 학개론 40점. 그래서 합격했다라는 거야. 합격을 했다. 그러니까 주제를 두 개를 잘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60점, 60점. 요거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근데 두 개 잘할 수는 없어. 근데 합격한 사람들의 점수 분포를 보면 보통 보면 봐봐요. 자, 학개론 50점대, 민법 70점대, 아니면 학개론 70점대, 민법 50점대가 이게 합격률이 제일 많아요. 합격한 사람의 공통점은. 그래서 그거예요. 지금 물어보세요. 합격한 사람한테 공통점은. 선생님, 저는 어떤 사람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선생님, 저는 민법 80점 넘었고, 학개론도 90점 넘었습니다. 그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특이한 사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유 지분을 더해서 분자가 크게 되면 추정력은 깨진다, 안 깨진다? 깨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의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청구권 및 순위 버전의 허력. 자, 실체법상 규정도 없고, 실체법상 규정도 없고, 물권 변동, 처분 제한의 허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는 단지 뭐예요? 순위 버전이야.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잡아봐요. 청구권은 뭘 청구권이 있어야 돼? 보전할 청구권. 보자 봐봐요. 쓸 필요 없이. 시기부.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있죠. 시기부는 장차 발생이거든. 그러니까 발생하게 되면 뭐예요? 보전할 청구권이 있죠. 그래서 읽어봐요. 그래서 민법에서 뭐라고 배워요? 읽어봐요. 처상, 보담이라고 배우는 거야. 읽어봐요. 처분, 상속, 보전. 이 보전이 뭐냐? 가등기라는 거야. 여기 뭐예요? 담보. 그렇죠. 담보. 그래서, 그러면 시기부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장차 발생, 보전할 청구권이 있죠. 읽어봐요. 정기부 청구권은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바로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정지 조건은 발생의 소멸이에요. 발생, 보전할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지 조건부 청구는 가등기 대상이야. 해제 조건부 청구는 발생의 소멸이에요. 소멸, 보전할 청구권이 없어. 그래서 해제 조건부 청구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표제부 등기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표제부 등기는 뭐예요? 보전할 청구권이 없네. 그럼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다. 그때 X야. 표제부는 신상 명세서거든. 보전할 청구권이 어딨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뛰어난 사람은 이 보전 등기는 보전할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실력가야. 이걸 가지고 가등기 대상이냐 아니냐를 처리해 줄 수 있거든. 읽어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 뭐예요?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잖아.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데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등기는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야 된다고. 자, 근데 거기 이제 3번 봐봐요. 가등기는 줄 쳐놔봐요. 가등기부터 먼저 줄 쳐놔봐요. 자, 3번. 가등기. 앞에 담보 행강 편찮아요. 이제 요거는 일반 가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담보 가등기야.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일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담보는 이제 행강 편쳐놨으니까 그 밑에다 툭 쳐. 그러면 경매라고 써요. 담보는 경매야. 경매.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경매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매 청구권을 옆으로 툭 쳐요. 그럼 툭 쳐요. 그러면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옆에다 툭 쳐요. 우선 변제적 효력. 그러면 우선 변제적 효력 툭 쳐. 그러면 가로 열고 실체법상 효력이야. 무슨 효력? 실체법상 효력이야. 실체법상이다.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담보를 툭 쳐요. 뭐가 나온다? 경매 청구권 툭 쳐. 우선 변제적 효력 툭 쳐. 실체법상 효력. 그럼 우선 변제적 효력에서 우 동그라미 우 동그라미 옆에다 써. 우물이야. 우물. 뭐라고? 우물. 우선 변제적 효력에만 무슨 대기가 나온다? 물상대기가 나오는 거야. 물상대기. 그러니까 자기가 담보 가등기. 그러면 일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올 때 이제 해야 돼, 연습을. 담보를 툭 쳐. 무슨 청구권? 경매 청구권 툭 쳐. 우선 변제적 효력 툭 쳐. 실체법상 효력. 우하면 물. 한번 봐봐요. 그러면 우리 19회 때 2.5점짜리 봐봐요. 우리 등기법에서 담보 가등기는 경매 청구권이라는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한다. OX, O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하면 뭐라고? 물상대기. 그러면 16회 때 민법으로 갑시다.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물상대기가 준용되지 않는다. 그때 X, 물상대기가 그대로 준용된다. 그러면 담보 가등기가 경매가 들어가면 뭐와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느냐. 읽어봐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저당권도 무슨 물건이에요? 담보 물건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 문제 풀 때 그러면 일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4번에 이제 등기 유효 요건이 나와요. 등기 유효 요건. 자, 몇 개 이제 점검을 해보자고. 이제 딱딱 정리해요. 유효인 등기. 자, 봐봐요. 자, 이해관계는 이때 없대. 없대. 없는 동그라미. 권리의 등기 줄 쳐놓고. 그러면 이해관계는 없는 권리의 등기는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권리의 등기는 이용이 가능하죠.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 2번에 읽어봐요. 정관생략 등기 읽어봐요. 어두생략 등기. 우리 판례는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유효하죠. 원인은 달라도 동일한 결과가 기록되는 경우 가로 열고 툭 치면 이게 은닉행위야. 은닉행위. 무슨 행위? 은닉행위. 은닉행위가 뭐예요? 정여를 매매로 하는 경우. 자, 그러면 결론 나왔어요. 그러면 4번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나 자, 무권 대리인한 신청 2조 문세한 등기, 본인의 사망 후 대리인의 신청은 동일 결과가 기록되는 등기, 오늘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밑에다 이제 판례 결론 써놔요. 자, 거기, 자, 4번 맨 밑에다가, 자, 이렇게 써놔요. 그럼 결론적으로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결론은 그거예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인 등기라는 거야. 유효인 등기. 자, 어차피 여기 봐봐요. 자, 얘가 아버지한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주려면 뭘 줘야 돼? 정여. 알고 봤더니 뭐예요? 작아졌어요. 그러면 정여 뒤에, 정여는 등기 원인이죠. 매매도 뭐예요? 등기 원인이죠. 실제는 등기 원인이 뭐예요? 정여. 알고 봤더니 매매. 매매 뒤에 뭘 감췄어? 정여. 이게 은닉행위야. 어차피 요 집은 누구한테 가? 애한테. 여기에 관계가 바로 실체 관계야. 읽어봐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는 그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야. 자, 중간생략 등기는 원칙 유효야 무효야? 무효. 근데 여기 봐봐. 당사자 간의 사법상 합의가 있다면 그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제발 합의라고 읽지 말고 이 관계 읽어봐요. 실체관계와 부합하다면 이게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합의가 그 실체관계거든. 그러니까 실체관계가 있다면 그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무효인 등기 봐봐요. 권리의 주체 동그라미, 객체 동그라미, 권리의 종류 동그라미, 불일치한 경우 가로 열고 이게 뭘까요? 이게 질적 불합치야. 무슨 불합치? 질적 불합치.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가 됩니다. 자, 신축 건물을 유효한 등기로 합의한 경우 가로 열고 표제부라고 써놨어요. 표제부 등기는 이용이 돼야 안 돼? 안 돼. 제3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무효입니다. 자, 3번에 토지거래가구역과 중간생략 등기가 만났어요. 그러면 가로 열고 내자로 얹혀봐요. 토지거래가구역하고 봐봐요. 갑성이하고 이 얘기가 만나면 한 지붕 한 가족이야. 40문제가 되죠. 그럼 토지거래가구역하고 중간생략 등기가 만나서 그게 효력규정이야. 무슨 규정? 효력규정. 강행규정은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이 있어. 그러면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생략 등기가 만났다. 그럼 단속규정이 아니라 뭐다? 효력규정. 언제나 무효야. 합의가 있든 없든 무효. 그렇죠. 무효. 자, 관할위반의 등기. 자, 봐봐요. 어제 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사우나 있었어요. 그래서 와이셔츠 어제 다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챙겨가지고 왔고요. 한번 제가 만약에 수업 끝나고 딴 집에 가봐. 맞아 죽을 일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제 사우나 가졌으니까 안 돼. 그러면 관할위반은 절대 무효라는 거야. 절대 무효. 그러면 절대 무효. 관할위반은 몇 호에? 1호야. 1호. 자,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뭐예요? 2호야. 그러면 1호와 2호는 절대 무효야. 당연 무효야. 우리 민법에서 당했대. 당연 무효야. 당연 무효. 자, 등기사무 정지기간 중에 실행된 등기. 거기에다 가로 열고 대법원장이라고 써놔봐요. 대법원장. 찾아야? 예, 그러면 세자로 얹히면? 대법원장 세자로 얹히면? 오야봉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무슨 봉? 오야봉. 그러면 대법원장을 한자로 얹혀봐요. 짱이야, 짱. 짱이 업무를 보지 말라고 그래서 하자 있는 등기부야. 그래서 29조 2호로 가게 돼 있어.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한번 봐봐요. 대법원장 짱이 업무를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업무를 봤다. 이걸 무조건 하자 있는 등기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몇 호로 각하한다? 29조 2호. 2호입니다. 2호. 자, 명의신탁 약정 동그라미잖아요. 약정 툭 쳐요. 아마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서 뭐다? 약정은 무효야. 무효. 그 밑에다 써놔요. 무효야. 명의신탁 약정은 뭐예요? 무효야. 무효. 약정은 무효라는 겁니다. 자, 형님들이 이제 지금까지 끝난 게 이제 독자적 문제로. 자, 여기까지면 선생님, 저는요, 몇 문제 맞히고 싶어요? 5문제, 6문제만 맞히고 싶어요. 거기까지 죽도록 해. 그러면 5문제에서 6문제. 저는 욕심 안 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가 이제 5문제에서 6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지문으로 이제 몇 개 지문 조심하자고요. 자, 보충 이제 등기소. 얘네들은 이제 지문으로 나올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1번에 한 개의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에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 이해관계 내 신청 동그라미 이제 행간편 딱 하나요. 신청, 대법원장이 상급법원장이에요. 상급법원장. 대법원장이 아닙니다. 상급법원장. 그러면 이건 좀 이제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좀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공인중개사 8회 때 독자적 문제로 출제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좀 탄력성을 가져야 돼. 자, 봐봐요. 자, 이게 뭐예요? 구로구. 요거는 안양시야.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 8회 기출문제예요. 봐봐요. A가 구로구에다 집을 줘서 어디에다 등기해야 돼? 구로구. B가 뭐다? 안양시에다 집을 줘서 안양시에다 등기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A가 구로구에다 집을 줬는데 안양시에다 등기하면 이게 관할위반이야. 관할위반은 절대 무효가 돼. 근데 항상 뭐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이 사람. 그러고 안양 적정지역에 집을 줬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관할을 정해줘야 되겠죠. 한번 봐봐요. 이제 봐봐요. C가 여기에도 신청할 수 있고 여기도 신청할 수 있어. 그러면 보다 이중 등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등기는 거지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 한번 보자고.
자, 신청할 수 있죠. 근데 봐봐요. 그럼 신청을 하면 중복 등기가 되니까 결정을 해줘야 돼. 봐봐요. 얘가 봐요. 안양시 어디 소속이에요? 지방법원 소속이에요. 지방법원. 자, 그러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이에요. 어디가 높아요? 얘가 높죠. 랭킹이 얘가 높아. 그러면 얘가 랭킹을 정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자, 봐봐요.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돼. 얘가 랭킹이, 얘가 유리하면 쟤한테 맡길 거 아니야. 불리하면 얘한테 떠넘길 거 아니야. 그러면 얘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을 관할이 지정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정해요? 서울 고등법원장이 관할을 정하는 거야. 만약에 봐봐요. 여기가 지방법원이다. 지방 랭킹이 같아 틀려요. 같죠? 그럼 지방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고등법원장이라고 생각해봐. 고법하고 여기 지방법원 어디가 높아요? 고등법원장이 높죠? 얘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보다 대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서울중앙지방,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그러면 관할이 같죠? 누가 가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관할을 지정. 그러면 이거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대법원장이야, 상급법원장이. 상급법원장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은 읽어보시고요. 가로 3번, 가로 4번을 가봐요. 가로 4번, 이게 이제 종종 지문에 떠요. 이미 등기된 건물 대지, 그게 행간편천하야. 건물 대지 일부야, 전부야? 일부가 관할 변경으로 한 개의 건물에 두 개 이상의 등기소에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서 계속 관할을 하게 돼. 그러면 왜? 관할의 지정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종종 지문으로 등장할 때 가로 1번, 가로 4번이 등장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 자, 봐봐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A가 구로구에다 집을 졌죠? 자, 구로구에다 집을 졌어요. 근데 여기 봐봐요. 이렇게 관할이 바뀌었어. 건물의 대지 일부야, 전부야? 일부죠. 그러면 이거는 뭐다? 관할의 지정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누가 계속 하면 돼? 구로구가. 근데 이렇게 하면 관할이 바뀌어야 되겠죠.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 구로구에서 안양시. 그게 바로 관할의 변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 대지 일부에 대해서 바뀌었더라도 이때는 관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보통 이제 등기부의 장부, 등기부 등 장부와 관련돼서 한번 봅시다. 자, 신청서 접수연월일, 표제부 갖고 올고 모두 기록하나. 접수번호 줄 쳐라봐요. 접수번호. 자, 접수번호는 권리야, 사실이야? 또 까먹었다. 접수번호는 권리야, 권리. 자,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 등기 목적이 기록될 필요는 없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래서 자주 출제돼, 지문에. 접수번호와 등기 목적은 표제부에 기록되지 아니한다. 지문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지문으로 얘네들은 연결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사람한테는 무슨 번호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우리 부동산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부동산 고유번호야. 자기 집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 고유번호 하나 정도 숙지해두고 나면 아주 유식하게 보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등기 기록을 개설할 때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잘라봐요. 부동산 고유번호는 몇 자리? 또 19자리. 밥만 먹으면 19자리. 14자리야. 14자리. 자, 토지의 고유번호가 19자리야. 지적파트에서 19자리. 우리 등기 파트에서는 14자리예요. 부여하고 이를 등기 기록에 기록해야 된다. 자, 근데 이제 3번 봐봐요. 요 가로 2번을 특이에 딱 잡아놔서 3번으로 연결돼요. 자,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주민등록번호는 각각 있어요. 그러면 개인 1인당 각각 있어요. 가족끼리 하나만 있어요. 개인당 있죠. 자, 그러면 봐봐요. 집합건물 생각합니다. 뭐예요? 한 동 전체 표제부에다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돼. 각각에 부여해야 돼. 다시요. 자, 고유번호는 전체에다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돼. 각각을 부여해야 돼. 각각.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유 부분마다 부여하겠죠. 자, 그러면 거기 3번 봐봐요. 구분 건물 일단 행간 괜찮아 봐요. 자, 구분 건물에 대해서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또 함정을 봐요. 어떻게? 구분 건물에 대해서 한 동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어때? X.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문에 등장하는 애들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그러면 집합 건물은 요 한 동 건물에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게 아니잖아. 어디에다 각각 부여해야 돼? 전유 부분마다. 그렇죠? 전유 부분마다 부여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숙제해서 어디가 포인트인지도 모르고 뭐다. 그래서 지문에 많이 헷갈려 한다라는 겁니다. 자, 가로 4번 갑니다. 가로 4번. 이거는 따로 별표 3개 해주세요.
요 가로 4번이 우리 형님들이 제일 헷갈려요. 그러면 가로 4번 좌측에 보니까 추정력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거기에다 좀 써봐요. 4번 옆에다가. 자, 이거는 어제도 암시를 해놓고 갔어요. 자, 거기에다 하나 써놔봐요. 자, 읽어드릴게요. 피보정 권리가 무엇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읽어봐요. 누구에게 처분 제한을 거는가. 써요. 이게 우리의 각골구에서 가장 헷갈리는 문제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피보정 권리가 무엇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처분 제한을 거는가. 자, 이제 써놓고 4번을 완벽하게 이제 헷갈리지 말고 오늘 잘 해놔요. 자, 읽어볼게요. 이제 써놨으면 다시요. 피보정 권리가 무엇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읽어봐요. 누구에게 처분 제한을 거는가. 그럼 문제 봐봐요. 가처분의 피보정 권리가 소유권 이해 권리 설정 등기 청구권으로서 잘라봐요. 자, 그러면 피보정 권리가 뭐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잖아. 근데 거기 자 소유 명인 거기에다 행간 편잖아요. 소유권 소유 명인. 소유 명인을 가처분 채무자로 하는 경우 그 가처분 등기는 등기 기록점 갖고야 얼고야 갖고. 근데 피보정 권리는 소유권 이해 권리인데 누구에게 가처분을 걸어서 소유권 명인에게 가처분을 걸었잖아. 그럼 소유권은 갖고야 얼고야 갖고야. 조심해야 돼요. 이 문제 이제 우리 형님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봐봐요. 이렇게 낸다고. 제가 이제 바꿔볼게요. 가처분의 피보정 권리가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으로서 소유권 명의를 가처분 채무자로 하는 경우 그 가처분 등기 기록증 얼구에 기록한다. 그때 X 뭐야? 갖고야. 그러니까 피보정 권리가 무엇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처분을 거는가. 지금 가처분은 누구한테 걸어서? 소유권 명의.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전세권을 설정 등기 후에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가서 그럼 결론적으로 피보정 권리는 전세권이죠. 근데 이미 경매가 들어갈 뭐에 대해서 뭐다 들어가야 돼? 소유권에서. 그래서 어제 한 게 그래서 얼구가 아니라 갖고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 문제. 우리 이게 호시탐, 이 문제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 하나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얼구에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게 가로 4번 위에다가는 요거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담보 가등기. 이거 조심해야 돼. 자, 담보 가등기는 앞에 가등기의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가 뭐예요? 이거 봐요. 소유권 이전 법리를 이용한 겁니다. 소유권 이전 법리를. 그러면 소유권 이전 법리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영어는 소유권 이전 법리.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 법리는 그래서 이걸 무슨 담보라고 그래? 변칙 담보라고 그래. 무슨 담보? 변칙 담보.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뭘 이전한 법리야? 소유권을 이전. 그럼 소유권은 갖고야 얼고야? 갖고.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갖고에만 기록됩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 얘네들은 조심해야 돼요. 갖고 얼고 나올 때. 또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 또 하나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 자, 봐봐요. 자, 한매토 결등기 갖고일까요? 얼굴까요? 갖고의 부기등기입니다. 한매특약은 갖고의 부기등기야. 왜? 자, 봐봐요. 한매특약 뭐라고 그랬어요? A가 B한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되돌려 사는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한매특약은 얼구의 부기등기가 아니라 읽어요. 갖고의 부기등기야. 그럼 결론 나왔죠?
가꾸는 언제나 주등기가 아니야. 가꾸는 주등기, 부기등기도 가능하고 얼구도 주등기, 부기등기가 가능해. 그래서 가꾸 얼굴을 따질 때 호시탐탐 노린 애들이 요 세 개야. 그래서 요 세 개가 무진장 지문에 등장할 때 사람 우리 형님님들을 무진장 괴롭히는 문장이야. 다시 여기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담보가 등기는 결론적으로 가꾸다 얼구다. 가꾸. 그러면 일반 등기는 가꾸다 얼구다. 가꾸에도 기록될 수 있고 얼구도 기록될 수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담보가 등기는 가꾸예요. 그러면 합매 특약 등기는 가꾸다 얼구다. 가꾸에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오케이. 자, 가로 4번하고 가로 5번하고 가로 6번을 묶어요. 가로 5번하고 가로 6번을 묶어서 여기 이걸 이해를 못한 사람이 많아. 아마 이거는 쓰지 말고 자기가 넣을 때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걸 정리를 못하니까 그래요. 이 번지수를 못 찾아서 그래. 읽어봐요. 열람. 읽어봐요. 발급입니다. 읽어봐요. 다시. 열람. 열람이 뭐예요? 발급은 떼는 것 같죠. 열람은 보여달라. 라는 거면 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자, 이제 쓰지 말고 한번 잘 봐요. 자, 등기부와, 등기부예요. 자, 부석서류예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봐봐요. 자, 읽어봐요. 등기부.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 발급도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해. 근데 부석서류는 열람은 세모야. 발급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오늘 이해관계자만 열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험 문제 자식 출제되죠. 봐봐요. 자, 그러면 부석서류에 대해서는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다. 어때? X. 또 하나 우리 18회 때 2.5점짜리. 등기부와 부석서류는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어때? X예요. 그러니까 잡아야 돼. 열람이라는 단어와 발급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잡아야 돼. 다시 그러면 등기부는 읽어봐요. 누구든지. 발급도 누구든지. 부석서류는 이해관계자만. 부석서류는 발급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럼 자기가 읽을 때, 지문에 등장할 때, 자,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 기록 줄쳐놔봐요. 등기 기록이 등기부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일부를 열람 동그라미, 열람.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에 발급 동그라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말은 누구든지 등기부에 대해서는 읽어봐요. 발급도 가능하고 열람도 가능해. 다만 등기 기록의 부석서류 줄쳐놔봐요. 등기 기록의 부석서류에 대해서는 증명서의 발급 동그라미. 발급은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열람은 누구든지 가능한 게 아닙니다. 무슨 관계? 이해관계. 그러니까 지문에 맨날 등장하면 뭔가 번지수를 못 찾으니까 맨날 지문을 해결을 못 하는 거야. 얘네들은 지문에 등장하는 애들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열람과 발급을 정확하게 잡아서 마무리해놔야 돼요. 해놔야 됩니다. 자, 7번 갑니다. 자, 신탁원부 도면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서도 거기 함께 줄쳐놔요.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게 어디에 써먹을 거 있는가, 써먹을 건가 표시만 해야 등기사항 증명서를 이를 포함하여 뭐한다? 발급한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가로 8번. 이 가로 8번도 참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단 구분 건물에 대한 구분 건물 줄쳐놓고 등기사항의 증명서에 발급, 열람, 현강편잖아요. 자, 발급, 열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이해를 하면 돼요. 왜 이게 중요한지 한번 봐봐요. 자, 집합건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거 A라고 생각해 봐요. 여기 A가 살고 있어요. 자, 이제 출발해요. 자, 여기 본인이라고 생각해. 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 싶어. 자, 열람 해봐요. 열람 발급 어디 해야 돼? 자, 그럼 아파트를 열람하고 싶어. 일단 뭘 봐야 돼? 떼어달라고 그래야 돼. 뭐 떼어달라고 그래야 돼? 한 동 전체를 떼어달라고 그래야죠. 그 다음에 요 나머지는 떼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요거 떼어달라고 그래야죠. 그러면 이제 출발해봐요. 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열람 발급을 신청하려면 출발합니다. 한 동 전체 표제부와 읽어봐요. 읽어봐요. 해당 전유 부분, 해당 가구, 해당 얼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거기가 어디가 중심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읽어봅니다. 자, 발급 또는 열람에 관해서 한동 건물 표제부에 해당, 요걸 전부로 건지면 꼼짝없이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왜 남의 걸 봐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봐야지. 그러니까 해당을 전부로 건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못 잡으니까, 중심키를 못 잡으니까 맨날 등기부 지문 해석할 때 해석하기. 그러니까 어디를 먼저 잡아야 돼? 열람 번지수는 열람 발급부터 잡아. 열람 발급은 뭐다? 전부야 해당이야. 해당. 조심하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형님들을 괴롭히는 문장들이야. 해도 끝이 없다고는 느끼는 게. 그래서 해당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5번, 9번입니다. 등기상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원이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상 증명서는 발급한다, 발급하지 못한다. 발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입니다. 이때 다만 A 조건으로 등기 부동산의 등기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등기상 증명서를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A적인 측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원칙은 발급할 수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그러면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 등의 처리 중. 그러면 봐봐요. 이거는 재판 중. 그래서 재판 중이다. 그 다음에 보정 중이다. 이런 걸 해서 표시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의심스러우면 등기부 청문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떼가지고 이런 것들. 자, 등기상 증명서의 종류. 그래서 기억니은 묶어요. 기억니은 묶어요. 그럼 디귿, 니을, 세 개 묶어요. 공통점. 자, 전부 증명서. 그 다음에 일부 증명서. 그럼 전부 증명서는 두 개가 있어. 말소사항 포함하고 현재 유효사항. 그럼 봐봐요. 고객이 왔어. 고객한테 그러면 뭐 보여줘야 돼요? 현재 유효사항 보여줘야 돼. 말소사항 포함해서 보여줘야 돼. 유효사항.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간혹가다 중개업자들이 말소사항 포함해서 등기부를 떼가지고 보여주는 쪽에서 그러면 봐봐요. 거기에 말소된 거 복잡하잖아. 그러면 고객이 딱 보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말소사항 포함을 분리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보고 고객한테는 뭘 봐야 돼? 현재 유효사항만 보여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두 종류를 뗄 수 있어요. 그러면 등기상 일부 증명서는 현재 소유하나 특정인 지분, 지력, 이력으로 구분된다라는 거. 근데 이게 상식, 의견은 상식과 관련돼서 중요하다라는 거야, 상식. 자, 등기상 증명서가 뭐예요? 이러면 중개업자 끝이야. 뭐예요?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상 정부 증명서는 몇 개? 두 개.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한번 일부 증명서는 읽어봐요. 현재 소유하는 특정인 지분, 취득, 이력. 요 이력들을 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 호시탐탐 출제원이 장난칠 게 하나가 있어. 자, 말소사항 포함 행강평가 나와요. 자, 말소사항 포함 거기 뒤에는 두 가지를 써놔요. 뭐를 써놔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써놨죠? 무임 발급기. 자, 우리 무임 발급기가 뭐예요? 자판기예요, 자판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본 자판기가 있어요. 등본 자판기는 현재 유효사항 등본은 뗄 수가 없어요. 무임 발급기는 뭐만 뗄 수 있다? 말소사항만. 자, 이제 휴일날 뭡니까? 휴일날 요즘 전산화되어 있어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우리 무임 발급기 자판기 있죠? 등본 자판기. 이거는 뭐만 뗄 수 있다? 말소사항 포함만 뗄 수 있어. 그러면 헷갈리잖아. 며칠 지나면. 그렇죠? 법무사에서 이미 한번 출제되셨어요. 조심해놔야 됩니다. 자, 되게 어려웠던 질문이야. 무임 발급기는 현재 유효사항 등본에 한한다. 어때? X. 무슨 사항? 말소사항 포함. 자, 여기 뭐라고 써놨죠? 폐쇄 등기 기록도 말소사항 포함만이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폐쇄 등기부와 관련돼서. 그래서 요 말소사항 포함에는 두 개가 공략이 있다라는 거 뒤에 잘 배치를 깔아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문에 등장할 때. 그래서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쉽시다. 자, 보충이에요. 보충. 뭐가 있어요? 등기 신청 의무. 자, 등기 신청 의무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부동산 등기법 몇 개월? 1개월. 명의신탁 3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몇 개월? 60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거기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자, 등기 신청 의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봐요. 이렇게 간단하게. 요거는 그러면 표제부라고 써요. 표제부. 요거는 갖고 이렇게 중간중간 떼어서 그래서 일반 등기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 부분. 자, 여기는 표제부의 표제부. 여기는 갖고, 여기는 알고, 요거는 몇 개월? 1개월. 요거는 어디에서 강조하고 있느냐? 바로 등기법에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강조하고 있어. 자, 여기는 갖고, 열고예요. 갖고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 그럼 탈세 탈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요거는 60일에 강조하고 있어. 요거는 특별조치법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조치법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 갖고하고 얼굴을 강조하는 게 있어.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갖고 얼굴. 갖고는 임차권은 얼굴에 갖고예요. 얼굴죠. 전세권은 얼굴죠. 근데 이제 봐봐요.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및 물건이라고 써놔요. 자, 소유권 및 물건은 어디에서 강조하고 있느냐? 명의신탁에서 강조하고 있어. 명의신탁 몇 년을 강조한다? 3년을 강조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명의신탁에 적용 권리는 읽어봐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 및 물건이야. 우리 공인중개사 15일 때 명의신탁 잡아봐요. 우리 공시법에서 출제된 거 잘 봐봐요. 명의신탁 적용 권리는 소유권에 한한다. 어때? X. 소유권 및 물건이라. 자, 그러면 전세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죠. 물건이죠. 자,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그럼 전세권과 임차권에도 명의신탁 대상이다. 어때? X. 뭐예요? 채권은 명의신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명의신탁에 적용 권리는 두 가지가 있다. 소유권 및 물건. 요거 몇 년? 3년. 요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며칠? 60일. 작년에 여기서 2.5점짜리가 나와서 한 개 지문으로.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 등기법 몇 개월? 1개월.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틀을 마련해 놓고. 자, 그러면 가로 1번에 부동산 표시의 등기. 줄 서놔봐요. 제목. 부동산 표시의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여기에 조심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건물 등기부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죠. 근데 토지도 1개월, 건물도 1개월인데 토지에 대해서 1개월에 위반되더라도 과태료 부과 사유가 없어. 어디에서만? 건물만이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유가 없어요. 건물만에만 그래요. 그러면 요게 나올 때 항상 따질 때 토지인지 건물인지 조심해야 되겠네. 자, 그럼 봐봐요. 지목 변경 시. 자, 읽어봐요. 지목 변경 시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나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 어때? X. 지목 변경은 토지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심하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 우리 앉아있는 형님, 누님들은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틀만 잡아놔서 이제 세부적으로 가서 어떻게 장난치는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올해 특강입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거기 2번에 가봐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전, 공통점은? 갖고잖아, 갖고. 그렇죠, 갖고. 갖고는 며칠? 60일.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근데 요 위반세는 토지든 건물이든 모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봐봐요. 여기 봐봐요. 아까 요 표제부에 대해서는 뭐예요? 건물에 한해서 과태료가 부과돼요. 부동산 등기법은 특별조치법은 며칠? 60일. 여기 위반되면 토지든 건물이든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자, 1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서로 대가 동그라미. 자, 대가 툭 치면 매매로 가요. 매매는 그러면 쌍무야, 편무야? 쌍무. 그러면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 반대 거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며칠? 60일이야. 근데 반대 거부 이행 완료일이 뭐냐? 밑에다 잔금 지급일이라고 써놔요. 이게 작년에 2.5점짜리네. 자, 그러면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는 쌍무야, 편무야? 편무는 동시행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계약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니까 매매가 나올 때는 쌍무라는 걸 잡아야 돼. 정년은 무슨 계약? 편무 계약을 잡아요. 자, 2번 지문은 요걸 잡아야 돼. 자, 봐봐요. 자, 2번 지문은 이거예요. 자, 봐봐요. 자, 쓸 필요 없이 느낌을 가져요. 건물이 완료돼서 안 돼서. 이거는. 그래서 그러면 건물을 신축자들이 얘네들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B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 건물이 완성돼서 안 됐어요?
그럼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 완성된 후에 60일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건물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비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야. 그러면 보존 등기가 가능이야, 불가능? 불가능한 날. 불가능이죠? 그럼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가능한 날이 뭔데? 대장 등재일로부터 60일이라는 거야. 여기 봐봐. 그러면 이거는 건물이 완성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그걸 생각하면서 보존 등기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자, 1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 체결 전, 전동후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잘라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이제 밑에 그림이야, 아래 그림이야? 자, 미치게 하지 마세요. 오늘 쉬는 시간도 없어. 밥도 못 먹어요, 그러면. 자, 밑에야, 아래야? 밑에죠? 밑에잖아. 그러니까 요거잖아, 요거. 체결 전에 건물이 완성됐잖아.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자, 그러면 B는 계약 체결 후 동그라미. 계약 체결 후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요거 그러면 위에 그림이야, 아래 그림이야? 위에 그림이죠. 계약을 체결한 후에 건물이 완성됐다는 소리야. 그럼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럼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며칠이다? 60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이 그러면 뭐냐? 대장 등재일이라는 거야. 써놔요. 무슨 등재일? 대장 등재일이라는 거야. 대장 등재일. 그러니까 맨날 우리 형님들은 특별조치법하고 등기법에 지문이 나오면 이걸 꼼꼼하게 정리를 안 하니까 자꾸 틀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그동안 크게 잡아놨다라는 거야. 오늘은 꼼꼼하게 정리해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이런 마지막 강의예요. 자, 여기 봐봐. 몇 개월? 1개월. 여기는 60일.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든 건물이든 1개월을 등기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유가 없다. 어디에서만? 건물에서만.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면 이거는 무슨 조치법? 특별조치법. 각구가 뭔데? 각구를 개설하는 게 뭔데? 소유권 보존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간혹가다 소유권 이전 등기도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여기는 그러면 토지든 건물이든 모두 며칠? 60일. 일반시 뭐예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매매 그러면 쌍무계약 반대급부일로부터 며칠? 60일. 먼저 잔금 지급일이라는 거야. 잔금 지급일. 그러면 먼저 정의는 편무야, 쌍무야? 편무. 그러면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거는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면 대장 등재일로부터 60일이라는 거고, 이거는 뭐야?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형님들이 맨날 요거는 꼼꼼하게 안 하니까 맨날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간혹가다 갑자기 소유권 보존 등기도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특별. 근데 올해는 작년에 여기서 한 개 지문이 출제돼서 2.5점 되니까 올해는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조심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는 뭘 조심해야 돼? 토지인지 건물인지 조심해야 돼. 토지든 건물이든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멸실 등기는 표제부죠. 멸실 등기. 그러면 토지 멸실 등기 시 몇 개월에 강제한다? 1개월. 1개월을 강제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 부과를 한다. 어때? X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만 과태료? 건물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요거 딱 잡아놓고. 그러니까 지금 보충들은 지문으로 나올 때 우리 형님, 누님들이 처리를 못하는 지문들이야. 그래서 나머지 테마들은 독자적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고요. 여기 보충들은 지문으로 나왔을 때 자기가 어떻게 덤벼들 건가? 그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 몇 번이 나와요? 4번. 별표 5개예요. 뭐라고 제목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등기 신청 적격. 속된 말로. 등기가 되는 놈, 안 되는 놈. 이거만 해. 그러니까 등기가 되는 놈, 안 되는 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